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애널리틱 스플래팅이라고 해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엘리어싱 프로블럼을 갖는 거를 이제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논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ECCB 2024에 오랄로 된 페이퍼라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기존의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방법이 엘리어싱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논문을 전개합니다. 이제 특히 픽셀의 풋프린트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논문이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풋프린트가 뭐냐 하면은 하나의 픽셀이 담당하는 3D 공간, 즉 이제 3D 가우시안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줌인이 된 상황이라면은 하나의 픽셀이 작은 3D 영역을 담당하고 있겠죠. 그리고 줌아웃이 된다면은 이제 뭐 넓은 영역을 담당한다라던가.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 풋프린트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풋프린트는 정확히 말하면은 뭐 줌인 줌아웃뿐만 아니라 포컬 랭스 달라진다거나 다양한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자세하게는 안 봐도 이해하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위치한 기존의 방법은 작은 영역을 확대했을 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 모양에서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 부분이다. 확대한 게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그라운드 트루스고 얘가 렌더링 된 건데, 렌더링 된 게 되게 어지럽게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말한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슷한 모양으로 얘가 렌더링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두괄식으로 먼저 이 논문이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보자면은, 기존에는 픽셀의 컬러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픽셀의 정중앙점에서의 가우시안 값만을 활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널리틱 스플래팅 논문에서는 픽셀이 담당하는 영역 전체를 적분한 값을 바탕으로 컬러를 계산해내서 더 정확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먼저 hours를 먼저 보시면은 그 하나의 픽셀이 이만큼의 가우시안의 이만큼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논문은 이 가운데 점에서의 값만 활용을 했다면은 이 논문에서는 이 영역을 적분해서 얘네의 값을 활용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나타내 보자면은 3D 가우시안에 이게 측면에 몰려 있으니까 얘도 측면에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이 점만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엘리어싱이 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삼각형을 우리가 픽셀 위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왼쪽처럼 매끈하게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왜냐면은 하나의 픽셀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얘를 무한정 줄일 수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보는 픽셀은 충분히 작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울퉁불퉁한 모양의 삼각형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엘리어싱 프로블럼입니다. 엘리어싱 현상은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해서 뭐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태스크에서 중요한 점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표현하기에 오른쪽은 너무 부족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왼쪽과 같은 사진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오른쪽과 같이 사람이 봤을 때 더 자연스러운 그 사진을 얻고 싶고, 그리고 그 과정을 엘리어싱을 없앴다라고 해서 안티 엘리어싱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엘리어싱을 없앨 수 있냐, 안티 엘리어싱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슈퍼 샘플링 방법입니다. 우리가 픽셀을 더 작게 구성할 수 있다면은 엘리어싱 프로블럼이 해소가 되겠지만,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슈퍼 샘플링을 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픽셀을 작게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게 슈퍼 샘플링 메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의 픽셀을 보시면은 그냥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4개로 쪼갰죠. 그 4개로 쪼갠 다음에 몇 개의 점들이 이 삼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차등적으로 색칠을 했고, 그 과정을 바탕으로 안티 엘리어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유명한 방법은 이제 프리필터 메소드라고 해서 기존에 하이 프리퀀시가 존재하는 사진,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하고 흰색이 있으면은 그 변화가 큰 거잖아요. 얘네를 먼저 없애고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먼저 없앤 다음에 걔네들을 샘플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사용했던 안티 엘리어싱 논문인 MIP 스플래팅에서는 프리필터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 논문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슈퍼 샘플링 메소드와 더 가깝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 메소드를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자면은 기존의 방법에서는 하나의 점만 봤던 것이라면은 저희는 이 영역 전체를 본다는 거니까 아까 기존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슈퍼 샘플링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자신들의 방법이랑 다른 논문들의 방법을 비교하는 표를 나타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3D 가우시안은 점 하나만 본 것, 그리고 MIP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퀀시를 그 커널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값으로 만들어서 걔네들을 샘플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베이스라인 방법을 좀 더 고도하게 슈퍼 샘플링 방법일 거잖아요. 그 방법은 이제 하나의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점을 봐서 값을 계산하겠다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기들은 그냥 적분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얘네들의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설명하려면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레스터라이더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게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전체 메소드인데 저희가 오늘 볼 부분은 3D 가우시안이 프로젝션 돼서 2D로 넘어가는 과정, 이 부분을 레스터라이저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3D 공간상에 3D 3차원 가우시안 분포들이 떠 있는 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기본 전제잖아요. 그래서 그 3차원 상에 떠 있는 애들을 2D로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왼쪽에 떠 있는 3D 상에 있는 가우시안들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뮤라는 공간, 이 중심이 뮤에 존재하는 애를 2D에 프로젝션 시켰을 때 이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에 대한 게 이제 이 식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2D 상에는 뮤 햇이라는 위치에 2D 가우시안이 존재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우시안들이 각각 생긴 게 타원체 모양인데 걔네가 어느 방향으로 프로젝션 되는지에 따라 그 투영된 모양이 또 다를 거잖아요. 그 투영된 모양은 시그마 햇이라는 시그마 햇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D 공간상에 떠 있는 가우시안들을 2D에 프로젝션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원의 투영된 가우시안들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이제 저희가 아까 보던 것과 각도가 조금 다르게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D 상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투영을 하면은 이 평면상에 다 달라붙겠죠. 그러면은 그 달라붙은 애들의 가중합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그 픽셀의 컬러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T는 이제 뭐 불투명도와 관련된 말이고 C의 경우에는 그 불투명도와 그 가우시안이 갖는 값을 곱해서 더한 값으로 컬러를 나타낼 수 있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면은 이 픽셀, 여기 있는 이 픽셀이라고 하면은 이 위에는 노란색하고 파란색 두 개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우디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투영된다면은 이 앞에 있는 노란색에 좀 더 가중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걔가 얼마나 불투명한 애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픽셀에서의 색깔을 연산하기 위해서 이 라인 위에 있는 애들의 합을 이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3D 가우시안의 레스터라이저가 전개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을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2D 이미지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의 픽셀이다라고 하면은 그 픽셀의 중점을 지나는 이곳에 투영되는 애들만 가지고 합을 구하겠다라는 게 기존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식에 보면은 U가 그 픽셀을 의미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 2D 픽셀이 아니라 픽셀의 중심 그 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얘를 바꾸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애널리틱스 플래팅의 관련 그 내용인데요. 이제부터는 얘가 만약에 하나의 픽셀이라고 썼을 때 그 픽셀이 보고 있는 그 풋프린트 전반의 그 적분값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적분값이 왜 아래와 같아지는지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는 네,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영역을 어떻게 적분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의 픽셀의 크기는 우리가 1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픽셀의 중심을 저희가 U라고 했을 때 U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한 영역에서의 적분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자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값이 가우시안 분포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우시안 분포를 적분하는 과정이 컴퓨테이셔널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누적 확률 분포를 근사를 한 식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적분한 값을 두 개의 S 값의 차이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계산하기 쉽게 바꾸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여기 전반의 영역을 구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얘는 아직 1D 상에서의 적분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2D로 얘를 확장을 해야 되겠죠. 2D로 확장을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두 번 적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두 개의 축이 코릴레이션 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적분을 한 거에서 이러한 코릴레이션 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코릴레이션 텀을 계산하는 게 이 계산의 복잡도를 매우 높입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근사를 함으로 인해서 적분을 빼기, 곱셈 이런 걸로 다 쪼개놨는데 얘는 그렇기가 까다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어떤 방식을 활용했냐면은 굳이 우리가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의 이 값들을 교육값 분해를 한 다음에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는 두 개의 축으로 회전을 시켜서 그 회전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걔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이 영역에 대한 적분값인데 이 영역에 대한 변환된 적분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차이가 있겠지만 뒤에 실험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고 이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효용이 더 크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바꿔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축이 UX, UI로 나타냈다면은 이제 틸다로 변한 코릴레이션이 없는 두 축에서 적분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릴레이션 텀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각각 그냥 적분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아까 우리가 근사했던 그 값들의 빼기의 곱으로 얘네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번 논문이 간단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은 위에 있는 기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하나의 점, 그러니까 픽셀의 정 가운데 점만을 활용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했던 부분을 수정을 해서 그 픽셀이 보고 있는 조금 비약을 하자면은 보고 있는 그 3D 전체 부분을 보겠다. 그걸 보고 그걸 바탕으로 컬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메소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일단 실험 부분 먼저 이어서 형성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부분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S라는 함수, 즉 근사 함수가 당위성이 있다는 거를 기존에 있는 다른 함수들과 비교해서 에러를 비교해서 가우시안이 잘 표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CDF 자체의 값들을 비교해서 그린 그래프고, 오른쪽은 저자들이 주장하는 윈도우 인테그랄, 즉 1바인 1짜리 네모난 픽셀들의 값들을 적분한 값에서 차이점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식은 지금 1차원식으로 되어 있는데 논문에서는 2차원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식이 없어서 1차원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확한 계산은 2차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난잡해 보이고 꽤 큰 값으로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세로축의 축척이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러가 굉장히 작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그 이전 논문들이 사용한 메서드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이게 개선된 방법인지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앞에서 설명한 에러들을 이전의 연구 방법들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비교한 것들 보면은 바닐라 3DGS, 그리고 3DGS를 슈퍼 샘플링한 방법, 그리고 바로 이전 연구 주제였던 밉 스플래팅, 그리고 우리의 애널리틱 스플래팅 방식을 이렇게 비교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다 이 빨간색 그래프 hours가 굉장히 에러가 낮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분산이 작을 때에 이런 에러가 굉장히 작은데, 저자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추가를 했냐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샤프한 가우시안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샤프한 가우시안은 3D에서 하이 프리퀀시, 즉 예를 들어 풀숲에서 큐리 뾰족뾰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동물의 털이 뾰족뾰족한 것들은 그런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러한 샤프 가우시안들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어서 하이 프리퀀시한 정보가 잘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또 이 근사 함수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픽셀과 1대1 대응되는 윈도우에 되는 부분을 프로젝션이 한 게 아니라 가우시안이 돌아가 있는 만큼 프린시플 액세스에 대해서 그 윈도우가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회전에 따라서 정확한 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그 저자들이 가우시안이 이런 회전한 각도에 따라서 에러가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회전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메서드들에 비해서 에러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에러가 작아서 다른 방식들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사에 대한 첫 번째 실험이 끝났고, 그 뒤로는 좀 유명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블렌더 데이터셋과 그리고 밉너프 360이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임플리시트한 대부분의 다른 3D GS 베이스 기반의 방법보다는 일단 무조건 다 성능이 높게 나왔고, 어떤 데이터셋에서는 너프 기반의 방법보다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워스에 대한 성능의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사진을 좀 들고 와봤는데, 그 전페이지에 그 집너프라는 게 제일 잘 되는데, 그거는 무슨 방법인지 좀 나중에 세미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집너프는 뭐지? 정성적인 좀 사진으로 보시면은 기존의 GS 기반들은 익스플리시트한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와 같은 하이 프리퀀시 정보가 거의 표현되지 않음을 좀 볼 수 있는데, our team 애널리틱스 플래팅에서는 이런 메시, 풀스페 그려져 있는 작은 이파리 등등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립너프 360이라는 데이터셋은 기존의 사진과 다운 스케일링,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다운 스케일링한 사진 또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학습한 GS를 바탕으로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다른 메서드들과 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유명한 데이터셋들에 대한 좀 결과를 봤고, 마지막으로 약간 슈퍼 레졸루션에 대한 결과가 좀 있습니다. 슈퍼 레졸루션은 낮은 레졸루션의 이미지들을 학습시켜서 3D 성능을 좀 확인해보는 실험인데, 이 또한 애널리틱 스플래팅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결과를 보여주면서 저자들이 하는 말은 좋은 2D 렌더링 덕분에 3D 리컨스트럭션이 성능이 올랐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학습할 때 3D 지오메트리에 대한 로스도 있지만 3D를 완성시키고 나서 그걸 다시 2D로 내려서 이미지를 비교해보는 2D 이미지 로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3D를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2D 렌더링을 잘하면 잘할수록 현실감 있게 할수록 3D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더 잘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실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네. 아까 메서드 부분에서 질문인데, 코릴레이션 텀을 빼서 근사하다고 하셨는데, 코릴레이션 텀을 빼는 게 어떻게 안티얼리어싱이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릴레이션 텀을 제거한 거는 단순히 그냥 컴퓨테이션 로드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거를 제거하기 위함이었고, 안티얼리싱이 줄어든 이유는 안티얼리싱이 잘 적당한 이유는 3D 가우시안은 2D로 렌더링 할 때 기존의 바닐라 GS에서는 단순히 한 포인트 값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 밑에 있는 픽셀에 여기 투영되는 픽셀에 이 중앙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좀 부정확했다면은 이 논문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투영되는 픽셀이 있으면은 이 전체 넓이를 계산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2D 색상이 좀 더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안티엘리싱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접표축을 변환해서 코릴레이션 텀을 줄이는 거는 순전히 컴퓨테이션 로드를 줄이는 내용이고, 안티엘리싱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적분식으로 바꿔가지고, 그게 이제 슈퍼 샘플링하고 비슷한 접근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재원님이 설명하신 슈퍼 샘플링 계열의 약간 계산 방법이라고 하신 거는 사실 저희가 그 수치 해석 쪽을 좀 이해해 보면은 적분을 할 때 단순히 이렇게 중간값 계산하는 거랑 롱게쿠타를 써가지고 네 개 이상 여러 개의 점들을 적분하는 거랑 보면은 점점 차수가 높아지면은 정확성이 높아지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버버니 롤을 모를 때 이렇게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이 저자들은 하는 말이 우리가 3D 가우시안이면 가우시안에 대한 임플리시트한 표현법을 다 아는데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써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임플리시트한 식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이 값을 좀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D 렌더링 할 때 오차가 제일 적은 방법을 해봤더니 잘 되더라 라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슈퍼 샘플링을 좀 발전한 방향성이다 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S 펑션 나온 거는 이 논문에서 자기들이 주장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 가져와서 쓴 거지? S 펑션. 네. 데퍼니션 1 한 거. 이 논문에서 제안한 건 아니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고 제가 느끼기로는 여기서 처음 아, 그런가? 있을까 싶은 안 찾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찾아보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어떻게 식을 만들어야 했나 궁금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2의 마이너스 x, ax 마이너스 플러스 bx 세제곱 이런 꼴일 거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피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제안했다라고 하면 얘네들 이 논문에서 말했던 게 이 SX이 그 누적 확률 분포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랑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그 대칭 모양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해서 그 응? 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피팅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정확히 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 만들어낸 그 이 논문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 펑션을 제안한 거네 그러면 딱 보니까. 네,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 펑션 제안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컨트리뷰션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아까 슈퍼샘플링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코릴레이션 텀을 빼는 게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여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그, 그 코릴레이션 텀을 뺐을 때, 기존보다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뭔가 비교한 게 있나요? 아, 기, 그런 컴퓨테이션 성능 비교는 아쉽게도 없었고, 단순히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던 그냥 에러 값이 얼마만큼 늘어나냐 정도는 비교는 있었고, 성능적인 비교는 딱 한 줄 적혀 있었는데, 기존의 가우시안 스플리팅보다 FPS, 즉 프레임 성능이 10%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성능적인 아, 뭔가 변화를 제가 그래서 이전 논문 연구랑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 안 적혀 있었고 이 논문에서만 딱 그 한 줄 정도만 적혀 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이 논문에서 코릴레이션 텀을 없애기 전에 계산을 해본 적이 애초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근사를 시킨 SX를 쓰는 건데, 그 근사된 애가 쓰이려면은 코릴레이션 텀이 없어야지 쓰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조금 두 번을 할 때, 그래서 비교가 못 싫은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궁금하기는 한데, 약간 아, 그,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게 슈퍼 샘플링으로 안티엘리싱을 해결하는 게 안티엘리싱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긴 한데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늘어나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걸 아까 아니 코릴레이션 텀 말씀하시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좀 신경 쓴 것 같아가지고 이 논문에서 그래서 기-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걸로 안티얼레싱이 되었을 때를 비교한 게 궁금했던 건데, 아까 형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10% 정도만 느려졌다고 하면은, 네, 괜찮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랩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